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4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커친주 파칸트 타운십 옥광산 채굴 작업을 중단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번 옥광산 중단 명령은 국방부 33대대에 뇌물을 주고 야간 불법 채굴을 하고 있다는 탄원이 올라간 이후 내려진 조치로 공식적인 사유는 옥광산 기계 점검을 하기 위해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칸트 타운십 옥광산들은 지난 8월 라이선스가 만료되었다고 하며 10월부터 매월 상납금을 내고 옥광산 기계 가동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광부들의 말에 의하면 광산업체에서 매달 300만 잣을 상납해야 하며 론킨 타운십 광업부와 행정관리부, 경찰관, 특별수사국에 나누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채굴을 하기 위해 KIA에게도 세금을 상납해야 하며 블록 하나당 3천만 잣에서 1억 잣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국 국경무역실무위원회는 커친주에 있는 캄파익티 국경무역 게이트를 재개하여 조직 배양 바나나를 수출하도록 허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국경무역 게이트 재개와 함께 미얀마산 조직 배양 바나나를 선적한 트럭 500대가 운송하도록 허가가 되었으나 국경무역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미얀마 측에선 중국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식적인 무역 재개일은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친주 화물운송기업인협회 회장은 이번 국경무역 게이트 재개를 위해 최소 10번 이상의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커친주에는 677대의 21륜 트럭과 176대의 11륜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 트럭 500대 운행 허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당초 미얀마 측에서는 트럭 677대 운송 허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개선이 되면 옥수수와 쌀 수출을 진행하며 건축자재와 수입품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양곤 지민다잉 타운십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향해 군용 차량이 돌진하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5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에 모인 시위대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초상화와 국가고문의 슬로건으로 유명한 두려움에 대한 자유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징역 확정된 첫 번째 판결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미얀마 포토프레스 에이전시 소속 언론인 2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미얀마 포토프레스 에이전시는 체포된 언론인은 카웅색과 무야다나켄 모모툰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야다나는 차에 치인 후 생존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위독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가족이 면회가 가능한 양곤 군병원으로 이송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보안군의 밀고를 한 혐의를 받은 지민다잉 타운십 주민은 종교 건물 밖에 앉아있던 신원 미상의 괴한에게 피격을 당하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밀고자는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1명이 피격 사망한 것으로 현재 언론사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항단체인 만달레이 피닉스포스는 만달레이 찬미아따지 타운십에 있는 국방부 중위자택에 폭탄 공격을 한 이후 양곤의 평화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국방부 산하 양곤작전 사령부에서도 평화 시위대를 향한 폭력에 대해 복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밤에는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과 만달레이 탄인따리 지역 라웅룬 타운십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냄비 두드리기 시위를 하며 양곤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영언론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시위를 중단시키고 11명을 체포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차량 돌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여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남성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며 사망자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관리위원회의 의도는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외교부에서도 국제사회는 국민통합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강경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아라카나미 총사령관도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건 이후 양곤 사건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고의적이고 비열한 만행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묘아웅 네피도 위원회 위원장은 네피도 특별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으면서 총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3명은 형법 505조비 항해에 의거한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최고 형량인 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NLD당 중앙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된 것이라 이미 구금된 이들과는 관련이 되기는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최고 형량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은 자연재해관리법 25조에 의거하여 2020년 선거운동 당시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선 최고 형량인 3년형이 아닌 2년형을 내린 점이 이상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혐의가 있어 더 많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저녁에는 국가관리위원회는 당일 판결한 총 4년형에서 2년형으로 감형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는 형법 404조 1항에 의거하여 감형 결정이 되었다고만 밝혔으며 남은 2년에 대해선 현재 구금된 곳에 계속 같은 연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형 사례는 미얀마 군부 정권에서는 자주 있는 것으로 강경한 처벌을 한 후 자비를 베푸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통해 감형 또는 특별 사면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딴쉐 총사령관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가택연금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을 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 언론인에 대해서도 징역 11년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집행한 지 사흘 만에 추방 조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은 양곤 바한 타운십에 있는 NLD 정권 공동 설립자인 티누의 자택을 방문 면담을 하였습니다. 전 미얀마 국방부 총사령관이었던 티누는 전 독재자 내윈에 대한 쿠데타 정보를 숨긴 혐의로 1977년 국방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한 이후 1988년 NLD당 공동 설립을 하였습니다. 1988년에서 1990년 사이 NLD당 대표를 맡았으나 그 기간 동안 가택연금이 되기도 하였으며 2003년 타바인 타운십을 방문했던 아웅산 수지가 군부대의 공격을 받아 NLD 당원 약 70명이 사망하는 사건에서도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그의 건강 안부를 묻고 국가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면담 이후 미얀마 현지 언론사는 티누의 보좌관 민후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면담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으며 최근 뇌졸중으로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티누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밝히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양곤 지역 사령관에게 알려 군병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 독재자 딴쇠의 잠재적 후계자로 알려졌다가 숙청된 김우사 국장 킨윤과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만남에서도 그의 건강에 대해 안부를 묻고 국내 정세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오전 6시부터 커친주 파칸 타운십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이 3개월 이상 차단된 상황에서 MPT 이동통신사 전화 서비스까지 차단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이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차단되었지만 4개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사용이 가능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텔을 사용할 경우 인터넷 접속도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8일부터 미얀마 국내 통신사들은 교통통신부 명령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를 인상하였습니다. 우레도와 텔레노는 1GB 데이터 요금제를 1990자스로 인상하였고 MPT는 935MB 요금제를 1799자스로 인상하였으며 마이텔은 512MB 요금제를 968자스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전 데이터 요금제는 우레도, 텔레노는 925MB 요금제가 999자시였으며 MPT 935MB 요금제가 999자시였고 마이텔 920MB 요금제가 968자스로 지난 요금제 가격 대비 모든 데이터 요금제가 100% 인상하였습니다. 무쇠 105마일 과일도매센터 부회장은 2021년 11월 26일 재개한 킨산 쪽 국경무역 게이트를 통해 수박을 선적한 트럭 21대가 중국으로 갔으나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 회장은 중국 측에서 새로운 관세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운송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무역 게이트 재개 이후 출발한 첫 번째 선적이 7일 이상 지연이 되고 있으며 트럭 50대가 추가로 이동하였으나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인도에서 오미크론 감염증 발생 이후 까레이 타운십 공항을 폐쇄하며
양곤과 만달레이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들을 휴항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12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휴항 조치가 언제까지 취해질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까레이 타운십 공항은 친주와 사가잉 지역에 있는 인도 국경으로 가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로로 현재 인도 국경까지 폐쇄가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곤 다곤 동부 타운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클론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SNS상에서 돌기도 하였으나 국가관리위원회 보건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미얀마에선 오미크론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2021년 2월 발생한 미얀마 국가 비상사태가 연말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정세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시내 상황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외교단 내에서도 큰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플라자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어 수일 전 찌민다잉 타운십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양곤 시내 검문 검색 강화 등 긴장이 고조되며 특히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판결 절차가 시작되면서 반군부 세력의 무장투쟁이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군부의 대응도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는 최근 정세 유동성과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얀마 당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얀마 한인 사회 보호와 진출업체 안전조치 강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도 있는 만큼 미얀마 거주 한인들이 서로서로 안전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개인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